청동기 시대부터 대부분 건국신화가 열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당시 농경사회이기도 하거든요. 이미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죠. 곡식을 빻는 법이라든가 농사와 관련된 날씨를 관장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미 농경이라는 게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잉여 생산물, 생산, 소비, 분업 이런 것들의 관점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해볼게요. 농경을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생산활동에 있어서 계획과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슨 얘기냐? 농사를 짓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농사를 짓기 이전에는 수렵하고 채집입니다. 즉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또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사냥을 했을 때 또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오늘은 허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큰 거를 잡으러 이제 나갔다가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수렵과 채집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산 활동을 체계를 갖거나 계획을 세워서 몇 월 이후로 수확물을 얼마나 얻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먹겠구나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요, 밭을 얼마만큼 가꾸면 그래도 이제 평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수확을 얼마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감이 지금만큼 정교하진 않겠지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생산 활동에 닥쳐서 생산 활동에 있어서 계획과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한 시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농경으로 인해서 생산 활동에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면요, 바로 분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냥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고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원시적인 형태지만 직업이 형성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감을 못 잡아오면 오늘 다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 굶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까지는 없지만 다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렵과 채집일 때는 어떻게 하기가 쉬우냐면 정말 필요한 최소 인원만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사냥하러 또는 이것저것 채집하러 돌아다녀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사를 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먹고 살 것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예측이 가능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농사 짓는 것과 별다른 또 다른 일들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별도로 형성되면서 이것이 직업을 형성하게 되고요. 직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바로 분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같이 채집하러 갔다가 다 같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는 뭐만 하고 누구는 뭐만 하고 누구는 뭐만 하고 이런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분업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뭐가 높아집니까? 이건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생산성이 증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제가 무엇인가 이런 레이저 포인트를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거를 부품 하나하나 넣는 것부터 이거를 완성되는 완성품까지의 모든 공정을 혼자 다 하셨다면 우리가 이 생산성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나란히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무슨 부품만 꽂는 것만 하고요. 옆에다 갖다 드리면 옆에 분들은 겉껍데기를 붙이는 일만 하고 어떤 분은 또 뭐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분업이 이루어지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직업 형성은 분업을 가져왔고 그것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고 이 생산성 향상은 처음으로 잉여 생산물, 즉 지금 당장 쓰려고 생산된 것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 비축해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농경이 이런 분업을 만들어냈고 분업이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냈고요. 이것에서 또 중요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신분제가 형성되게 되는 토대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앞서서 언급한 신화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주술사, 어떤 종교적인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운사, 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요. 그 다음에 추장이라고 제가 좀 원시적인 표현을 했는데 지배계층, 뭔가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동네를 컨트롤하고 이 동네를 어떤 식으로 통치해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하는 지배계층 그 통치만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분업 때문이고요. 분업으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나왔기 때문에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나올 수 있는 직업들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까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먹을 것까지를 누군가에 의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주술사, 추장이 형성됐다는 것은 이런 직업과 더불어 이것들이 결국 뭐의 토대가 됐다? 신분제의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화 속에서 우리는 당시의 생활 양식도 볼 수가 있고 당시에서 어떠한 것에 가치를 부여했는지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가치 부여한 피지배계층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가치를 실현시켜 줄 수 있으니까 날 따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건국신화에는 그래서 경제적인 담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신화에서 그 당시 생활 양식을 봤을 때 바로 건국신화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왜 이러한 신분제가 형성되고 직업이 형성됐고 농경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철저히 그 당시 삶의 현장을 어떤 관점으로 살펴본 겁니까? 경제적인 관점,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이 많은 건국신화들에서 우리가 그분들이 주장하려는 날 믿고 따르면 된다라는 사실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경제적 이득이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